저기 163페이지를 펴보세요. 등기 추정력 써진다. 원래 제가 저번에 그 체계 잡을 때 이야기했다시피 여기 이제 등기 효력도 둘로 나누어서 이제 원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본등기 효력하고 가등기 효력 이렇게. 근데 우리 교재는 이제 이 본등기 효력이 이제 앞쪽에서 좋고 가등기 효력은 저 뒤쪽에 지금 넘어갔죠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본등기 효력도 지금 등기법 한 번 더 배웠어요? 등기법. 등기법 한 번 더 배웠냐고. 아직? 우리 교재는 지금 이제 본등기 효력이 지금 추정적 효력만 쓰였는데 원래 이제 본등기 효력에는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이제 권리 변동적 효력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대항적 효력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순위 확정적 효력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형식적 확정력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우리 민법 시험에서는 나머지 거는 이제 거의 시험에 출제가 안 된다는 거게. 해서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나머지 거는 뺐다는 건데 이해는 가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념 정도는 써놔야 된다 말할게. 근데 이런 것까지 가르쳐 줄 시간이 없으니까 등기법에 보면 이런 것들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배우고 민법에서는 이제 90% 이상이 추정적 효력이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가등기 효력이 또 집중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등기 효력 중에서는 본등기 효력에서는 추정적 효력, 그 다음에 가등기 효력, 가등기 저 뒤쪽에 따로 떨어져 있지만 이것만 이제 우리는 공부를 하자고 말이에요. 먼저 추정적 효력은 왜 우리 민법 시험에서 이게 이제 90% 이상 집중 출제가 되느냐?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에 원래 이제 추정적 효력은 이런 걸 말이에요. 지금 등기부를 보니까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어요. 토지에 대해서 두 사람이 매매한 걸로 되어 있고 이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종료가 됐다란 말. 그러면 이 앞으로 등기가 되었다 그래서 얘가 절대적으로 이 토지에 대한 권리자다, 소유자다 이런 보장은 없다는 거. 사기꾼도 많고 잊어보는 도 많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기라고 하는 것은 국가기관이 법원에서 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등기 진정성 보장을 위해서 민법 말고 등기법에서 등기 신청을 공동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얘 단독으로 등기 못해요. 얘하고 공동으로 신청해야 되니까. 그래야 등기 진정성 보장이 되죠. 그 외에 이제 등기 진정성 보장을 위해서 등기 신청할 때는 여러 가지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따라서 얘가 권리자는 절대적인 보장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등기 명인이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의 개인성이 훨 높지 않겠냐고 말을. 그래서 얘 앞으로 등기가 됐으면 등기 명인이 당해 부동산에 대한 여기서는 소유자, 권리자로 추정을 해준다고 해서 문제될 거 없지 않냐 말이에요. 이런 거를 추정적 효력. 등기 명인이 당해 부동산에 대한 권리자로 추정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란 말이에요. 이게 등기 추정력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 왜 우리 민법에서는 집중 나오느냐? 이런 것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 두 사람이 서로 소유자라고 쌈박질을 벌였다고 해보자 말이에요. 이따 뒤에서 가르쳐 주겠지만 이 가별한 애가 등기부사는 분명히 팔았고 일이 됐는데 나는 판 적 없다고 말이야. 그럼 왜 앞으로 등기됐느냐? 지 맘대로 등기소를 잊어 등기했단 말이야. 거꾸로 얘는 등기 봐라. 내가 매매한 거로 됐지 않냐 말이야. 나 돈 주고 샀다. 쌈박질을 벌였다. 소송이 붙었다. 민사재판은 변론주의가 원칙이단 말이야. 당사자 주장에는 입증을 토대로 재판을 하려는데 그럼 이런 경우에 누가 뭐에 관해서 입증을 해야 됩니까? 요거하고 이 추정력이 맞물려 있단 말이야. 요 경우에 요 등기 명인 일쪽에서 재판장 내가 소유자다고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있는가? 거꾸로 얘쪽에서 얘는 소유자 아니라고 서류 위조해서 제 마음대로 했다고 얘가 입증해야 되는가? 그거하고 물렸단 말이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등기 명인이 권리자로 추정이 되죠? 그럼 얘가 권리자는 사실 입증할 필요가 없겠죠. 이 입증체과 관련해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민법 시험에서는 특히 출제가 많이 된다는 거.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라고 말이에요. 그 다음 뒤에 넘겨서 먼저 그 첫 번째 그 판례 나오는데 점유자 권리 추정 규정 그 200조와 관련된 거. 요 두 줄짜리는 민법에서 가장 기본에 해당이 되는데 민법에서 가장 기본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한글로 말하면 기억에. 원래 그 별표 쳐봐야 못 푸니까 설명드려야 돼. 부동산의 경우는 공시 방법이 등기라고 말이에요. 따라서 등기에 추정력이 생기는 거예요. 공시법 등기니까. 동산의 경우는 공시 방법이 점유고 따라서
점유의 추정력이 생겨. 바꿔 말하면 동산의 경우는 점유자가 권리자로 추정이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요게 외우기도 쉬워요. 우리 민법 200조에 규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 생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점유자가 권리자로 추정이 된다. 요게 200조라고 말이에요. 동사는 공식법이 점유니까. 문제는 이제 이런 걸 갖고 놀아야 된다. 민법은 외워봐야 문제 못 푼다가 나 누는 이야기죠. 말을 바꾸니까 이게 지금 토지다 그 말이에요. 이 토지에 대해서 갑은 등기는 가지고 있으나 점유는 못하고 있어요. 거꾸로 을은 이 토지를 점유는 하고 있으나 등기는 갖추지를 못하고 있단 말. 얘는 토지에 대해서 등기, 얘는 점유. 두 놈이 서로 소유자라고 쌈박질이 벌어졌다. 두 놈 중에 누가 이 토지에 대한 소유자로 추정이 됩니까? 이걸 묻고 있단 말이야. 요거는 부동산이야. 공식 방법이 요게 아니라 요거라고 말이야. 따라 등기명인 갑이 토지에 대한 소유자로 추정이 되는 것이지 점유에 따라서 얘가 소유자로 추정될 일은 없다 그 말. 이 이야기인데 이렇게 물어보면 중개사증 대한민국의 기나 고등이나 다 딴다 그 말이야. 그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고 따라서 이제 말을 바꾼다는 거. 따라서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에 추정력이 생기니까 20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물어본단 말. 이 말 알아듣겠나요? 여기 200조가 적용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200조는 지금 점유자가 권리자로 추정이 된다. 요게 200조예요. 여기에 200조가 적용이 되면 점유자는 을이죠. 얘가 소유자로 추정이 된다고. 이게 부동산이잖아. 공시법 요게 아니고 요거잖아. 따라서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는 등기 추정력이 생기니까 200조가 적용이 안 된다. 요거를 말을 바꿀 때 안 틀리도록 갖고 놀아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 추정력의 물적 범역을 내서 기억 쭉쭉 읽으면 되고 니은번 앞구절 눈으로 읽으세요. 앞구절 두 점만 일단 읽어보라 말. 읽었나요? 하나만 한 소리 써졌죠? 문제는 뒷구절에 이제 시험에 써지면 쏟아내놓는데 저번 시간에 우리가 등기 불법 말소를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등기 불법 말소를.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 을이 갑으로부터 1억원 빌리고 건물 위에 얘한테 저당권이 설정이 됐다. 그 저당권 등기를 얘가 불법 말소시켰다. 그럼 회복등기 청구를 할 건데 아직 등기가 회복되기 전 물론 얘 앞으로 저당권 등기가 돼 있으면 등기명의 갑은 당연히 저당권자로 추정이 돼요. 이런 의지가 없고 문제는 이게 이제 불법 말소가 된대. 아직 등기가 회복되기 전이다 그 말. 그러면 불법 말소된 저당권 등기가 회복되기 전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여전히 이 건물 위에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이 됩니까? 요걸 묻고 있다 그 말이야. 이게 지금 불법 말소와 맞물려서 요즘에 등기 불법 말소 가장 많이 물어보는 판례인데 이 경우에 저당권은 소멸이 안 되죠? 안 되잖아. 따라서 저당권 등기가 뭐 되기 전이라도 회복되기 전이라도 여전히 저 갑은 뭐로 추정이 된다? 저당권자로. 거기에 예 들어오는 것은 소유권 이전 등기 예를 들어놨지만 마찬가지야. 이전 등기가 불법 말소돼도 회복 등기가 되기 전에 등기 최종 명의는 여전히 소유자로 추정이 된다 그 이야기야. 하도 물어보니까 요즘에 그 정립 반드시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담보물권 등기 이런 저당권 등기가 되었을 때 이거들 담보물권을 등기해서 이게 가장 기본 판례인데 이 을이 갑으로부터 1억을 빌리고 이 건물의 채권자에게 저당권 설정 물론 등기되었고 그러면 얘 앞으로 저당권 등기되었기 때문에 갑이 저당권자로 일단 추정이 되고 문제는 등기부를 보면 이 피담보 채권 1억원 이것도 기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담보물권 등기는 피담보 채권의 존재에 대해서도 추정력이 미치니까 결론 얘하고 또 소송이 붙었어요. 예, 분명히 등기부상으로는 1억원 빌린 걸로 됐고 자기 건물에 얘 앞으로 저당권이 됐는데 얘 쪽에서 나는 돈 빌린 적 없다고. 그럼 얘 앞으로 왜 등기가 되느냐? 서류 위조해서 제 마음대로 했다고. 얘는 돈 빌려줬다고. 쌈박질을 벌였다. 소송이 붙었다. 돈 빌려줬다 안 빌렸다 누가 입증해야 되나요? 이 사건에서 누가 입증해야 되냐고. 예. 피담보 채권의 존재도 추정이 되니까 얘는 빌려주었다고 입증할 필요 없겠죠. 가만히 있어도 빌려준 걸 추정이 되니까
따라서 거꾸로 채무자 을 쪽에서 피담보 채권의 부존재에 관해서 입증해야 되겠죠. 그런 걸 묻는 거예요. 따라 그걸 그대로 외우지 말고 이게 왜 중요한가 그 생각하면서 공부하란 말이야. 그 다음에 등권인 및 적법질도 추정력이 미친다. 등기부에 매매를 원인으로서 이전님께 돼 있으면 두 사람이 매매한 걸로 추정이 되고, 더 나아가서 매수납부로 등기되는 게 적법절차를 거쳐서 경료된 등기로 추정이 된다. 제일 밑에 두 줄짜리 판례가 가장 기본 판례인데 이 판례 두 줄만 갖고 놀 줄 알면 웬만한 거는 암기 하나도 다 풀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걸 연구 잘하라고. 그 다음 5척에 넘어가서 동그라미 3번에 적법한 등기절차 추정 그 밑에 새파란 것이 판례는 대리인을 통해서 이제 매각이 됐을 때 등기 추정력은 대리권의 존재에 대해서까지 추정이 미친다. 그 판례니까 시간 없으니까 여러분 읽어보고 추정력 인적 범위와 관련해서 지금 듣는 대로 집중. 시험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판례가 요건데 권리 변동 후 당사자에 있어서 추정력 인정이 되는가. 지금 교재가 앞에 보면은 지금 가로친 3번에서 밑에 판례가 나와 있어.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판례. 요거하고 그 밑에만 또 가로친 4번에 따로 써놨는데 추정력을 복멸해가지고 그 복자가 뒤집힐 복자예요. 멸자는 다 하실 것이고 따라서 뒤집어서 없어진다 그 이야기니까 우리말로 풀면 추정력이 없어진다 그 이야기. 그러니까 한글로 좀 써놓으면 얼마나 좋아. 알지도 못하는 애들 복멸 써는 말 써놓고 있잖아. 추정력이 없어졌다 뒤집어져서 없어졌다 그 이야기야. 문제는 이제 그 밑에 보존등기라고 말이야. 뒤편에 넘기세요. 뒤에 보면 기억님 두 개가 판례를 써놨는데 잤나요? 요게 지금 서로 맞물려 있다고. 이전 등기하고 보존 등기하고 이걸 같이 비교를 해서 책이 설명이 돼 있어야 돼. 그 차이점을 이해하고 나서 시험에서 묻기 때문에 다 집중. 지금 내용은 이런 거고 앞쪽에 이전 등기에 관해서는 지금 이걸 묻고자 하는데 예컨대 토지에 대해서 두 사람의 매매계약 체결 등기부의 등기권이 매매 이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되어서 이렇게 그러면 등기명인 을이 이 토지에 대한 일단 소유자로 추정이 될 건데 이 추정력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당연히 추정력 인정이 돼요. 이 앞으로 등기가 되었는데 제3자 얘가 내가 토지 소유자다 시비를 걸었다 당연히 등기명인 을이 이 토지에 대한 고리자로 추정이 된다 그 이야기인데 우리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게 아니고 이 두 놈 사이의 관계라고 말이야. 등기부는 이 두 사람이 매매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흔히 말해서 권리 변동의 당사자인데 매도인이고 매수인이니까 이런 권리 변동의 당사자 사이에서도 등기 추정력 인정이 되는가. 바꿔 말하면 등기부서는 이렇게 됐는데 어느 날 매도인 쪽에서 나는 이 토지를 판 적이 없다. 양도사실 부인했다. 그럼 왜 앞으로 왜 등기됐느냐. 얘가 서류 잊어서 지 맘대로 등기했다고. 얘는 거꾸로 이야기하고 그러면 소송이 붙었다. 두 놈 중에 누가 권리자라는 걸 입증해야 되는가 또는 권리자가 아닌 걸 입증해야 되는가 이런 걸 묻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권리 변동 당사자다 보니까 특히 이게 논란이 되고 있단 말이야. 이에 대해서는 학자들에서는 견해들이 있지만 견해들이 있으면 이제 판례가 중요하고 우리 대법원 판례는 요 이전 등기의 경우는 권리 변동 당사자에서도 추정력이 인정된다고 본단 말이야. 따라서 갑이 양도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현 등기명인 을이 갑에 대해서도 여전히 권리자로 추정이 되고 또 소송이 붙으면 얘가 소유자를 입증할 필요 없고 거꾸로 얘가 입증해야 된다 이야기인데 그럼 우리 판례는 왜 이 이전 등기의 경우는 권리 변동 당사에서 추정력 인정되고 보는가. 만약에 추정력 인정이 안 되면 얘가 언제 판 적 없다고 부인할 줄 모르니까 얘는 판 적 없다고 부인하면 얘 쪽에서 소유자를 입증을 해야 되니까 추정력 인정이 안 되면 각종 서류들 예컨대 매매 계약서를 비롯해서 매매대금으로 안 나오고 받은 영수증 등을 최소한 10년 이상 보관하고 있어야 된다. 얘가 양도세를 부낼 때마다 서류 딱 들이밀고 봐라 샀지 않느냐 입증해야 되니까 이게 왜 10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이거 왜 10년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네? 아직 안 가르쳐줬어요 요거는. 근데 작년에 공부한 사람들 알아야 돼 이런 거를. 처음 공부한 사람 내가 안 가르쳐준 건 모르지만 왜 10년일까요? 이유는 요게 이제 10년이 지나버리면 등기부 시효취득을 해서 얘가 시효취득에서 소유권을 취득해버려. 그럼 그때는 걱정 안 해도 돼.
그래서 등기부 시효체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얘가 서류를 보관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이야. 그러면 얘가 양도세 부인할 때마다 10년 지날 때까지 등기부 시효취득이 인정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걸 가지고 증명을 한다. 이게 과연 우리 상식에 맞냐? 이걸 묻고 있단 말이야. 우리 상식에 안 맞다고 말이야. 그래서 판례는 권리변동의 당사자에서도 등기 추징력 인정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이제 보존등기로 바꿔버리면 이제 판례 입장이 정반대라고 말이야. 지금 갑이 건물을 신축을 했다. 그러면 187조에서 보존등기 하지 않더라도 일단 소유권 취득한다. 그 대신 이거를 다시 처분하려면 187조 단서에 의해서 자기 앞으로 보존등기하고 180조 단서 처분하려면 등기하고 처분해야 되니까 보존등기하고 처분에 따른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안 하고 실무상으로는 얘가 미등기 상태에서 보존등기 안 하고 미등기 상태에서 양도를 해버린다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 매수인 쪽에서 양수인 쪽에서 직접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다고 말이야. 그럼 원래는 이 보존등기가 시험에 쏟아나와요. 187조 단서를 위반했으니까 원래는 이게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 취득을 못해야 되고 그러면 추정력이 논란이 될 여지가 없는데 등기 자체가 무효가 되면 소유자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대법원 판례는 이 매수인이 직접 보존등기 하는 것도 시험에 무지 물어봐요. 보존등기 하는 것도 187조 단서를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판례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로 본다. 그 이유가 뭐냐? 이따 뒤에서 배우지만 이걸 중간성략 등기 일종으로 봐요. 얘 등기 성량하고 얘가 바로 등기에 따라서 이런 거를 중간성략 등기 일종이다 그래서 판례가 유효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사단이 벌어진다고. 이 경우에 지금 이 매수인이 직접 보존등기를 했는데 이 일련의 과정을 하나하나 다 시험에 낸다는 거예요. 얘가 양도 사실을 부인했다가 말이야. 그러면 위에나 밑에나 내용은 똑같다. 왼쪽에 매도인들 쪽에서 판 적 없다. 양도 사실 지금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측의 흐름 내가 정당에 샀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을 것이고 차이는 위의 경우는 이전 등기 밑에는 보존 등기 이 차이라고 말이야. 그런데 이전 등기인 경우는 이 권리변동의 당사자에서도 등기 추정력이 인정된다고 보면서 보존 등기의 경우는 반대로 추정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람. 그래서 이거를 시험에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경우는 지금 얘가 보존 등기를 가졌다 하더라도 건물에 대한 소유자로 추정이 안 되기 때문에 소송이 붙으면 얘가 고리자라는 걸 스스로 입증하라. 위에 거하고 반대인데 그러면 똑같은 사안인데 이거는 이전 등기 이거는 보존 등기 이 차이인데 왜 판례는 정반대냐? 이유가 있다. 그 대법관도 똑똑한 사람들이 아무 여러분처럼 생각 없이 여러분처럼 공부하는 사람들 아무 똥싸대기로 가는 건 아니라고 말이게. 첫째, 위의 경우는 이게 이전 등기는 공동 신청 중이라고 말이게. 그러니 얘가 단독으로 등기 뭐 한다고? 얘가 공동으로 하는 거야. 공동으로 등기해놓고 어느 날 나는 판 적 없다 하면 얘 말빨이 쓰겠냐고 말이야. 근데 보존 등기는 무슨 신청? 그렇지 이건 단독 신청이라고. 얘 말이 맞을 수 있잖아. 지 혼자 등기했으니까. 알아들었나요? 그 다음 이론상으로도 저게 당연한 거야. 여기 보존 등기의 경우는 보존 등기가 뭐예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최초로 행하는 등기가 보존 등기라고. 따라 보존 등기는 이 소유권이 진실에 맞게 보존됐다는 사실만 추정이 되지 권리 변동 사실까지 추정되는 건 아니란 말이야. 등기 성질이. 따라 이런 차이 때문에 위하고 밑에를 차등을 두고 있는데 이걸 또 말을 바꾼다는 거야. 어떻게 바꾸느냐? 이걸 보면은 의리지금 보존 등기 명인인데 얘가 건물 신축한 것이 아니죠. 건물 신축한 얘가 했죠. 이처럼 보존 등기 명인이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해도 그게 뒷페이지 기억니은이. 그 똑같은 이야기를 말을 바꿔놨다고 말이야. 애우지 말고 생각하라고 말이야. 기억번호 씌었죠? 그 니은번호 똑같은 이야기야. 보존 등기하고 앞에 이전 등기하고 두 개 칼같이 구별 잘한 거야. 제일 많이 물어봐. 별표만 치고 생뚱 싸지 말고 별표 찾는다고 해서 점수 나오는 거 아니니까 이해하라고 말이야. 그 다음 이전 등기와 관련해서 나머지 읽어보면 된다. 그 니은번 보세요. 이 사망자 명의 등기 신청에 관한 것도 자주 물어보는데
아주 중요한 특별법에 관한 이전 등기는 이제 그 판례가 빠져 있지만 최근에 물어보는 것이 뭐 책이 없으니까 나중에 배우기로 하고 책에 있는 것만 압구절 일단 기본 원칙이가 사망자 명의 등기 신청에서 이루어진 이전 등기는 사망자 명으로 등기 신청했으니까 원인 무효라고. 등기가 무효면 추정력 인정될 수 없겠죠. 상식적으로 등기가 무효가 되면 추정력 인정이 안 되는 거라고. 근데 가로 열고 닫고 반대로 이런 경우는 추정력 인정이 된다 그 이야기인데 가로 열고 닫고 요거는 이제 어떤 경우냐. 지금 사망하기 전에 등기 원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지금 이런 말이 쓰였는데 쉽게 풀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말이야.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에 대해서 매매를 했어요. 이게 등기 원인. 그런 다음에 갑이 사망했다 이런 이야기야. 죽기 전에 뭐를 먼저 했다? 매매하고 죽었다 그 이야기 이렇게. 그러면은 매매를 했다. 그럼 이제 공동 신청이니까 요 매수인이 등기 권리자, 매도인이 등기 의무자. 근데 아직 등기 신청은 안 하고 있는 상태. 매매는 했지만 이 사람이 사망을 했다 이런 이야기야. 그러면 나중에 등기법 시간에 배우겠지만 이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은 등기 의무자의 법적 지위가 상속인에게 상속이 돼요. 이렇게. 그럼 이 상속인이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 권리자 매수하고 등기 신청만 공동을 하면 되는데 이런 등기 제도를 등기법에서는 뭐라고 불러? 여기 상속인이잖아. 그래서 이런 등기를 상속인에 의한 등기 제도. 요즘에는 이 상속인이 포괄 승계이기 때문에 말을 바꿔서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이 상속인한 등기, 포괄 승계는 등기 제도를 하려고 해서 얘가 등기 의무자로서 상속인이 얘하고 공동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이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 따라 추정력 인정이 된다. 그 이야기라고. 따라서 그 가로 열고 닫고 써진 판례를 이해하려면 뭘 알아야 된다? 가로 열고 닫고 판례를 이해하려면 뭘 알아야 돼? 등기법에 나와 있는 상속인에 의한 등기, 포괄 승계는 등기 제도를 알아야 된다고 말이야. 그걸 묻고 있어. 거기서 남은 읽어보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중간성역 등기와 관련해서 요게 이제 저번 시간에 가르쳐준 실체적 등기의 실체적 유효권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출제된 것이 여기 중간성역 등기로 가르쳐줬는데 실체적 유효권은 등기가 이제 유효 등기가 되려면은 물권행에 부합하는 등기가 경료될 것. 그래야지 그 등기는 유효가 되고 물권 변동을 한다. 186조 등기에서 실체적 유효권 핵심. 여기 이제 이 물권행에 부합하는 등기가 경료될 것. 실체적 유효권에서 압도적으로 이제 출제가 된 거. 저번 시간에 두 개는 앞쪽에서 배웠고 무효등기 유용 이런 거는 이 중간성역 등기 문제란 말이야. 여기 이제 압도적으로 많이 출제가 되는데 여기 중간성역 등기는 올해가 1월달 첫 주에 민법 총칙 첫 주에도 간단히 내가 한번 가르쳐 준대. 중간성역 등기 어디서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이 중간성역 등기는 이런 걸 말하고 갑이 토지 소유자다. 이 토지가 갑을 병역으로 전전양도가 됐다. 그럼 원래대로 하면은 토지 이렇게 매매했고 두 사람이 소유권 이전을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 물권행에 이제 부합하는 등기가 되려면 두 사람이 소유권 이전을 합의를 했어. 이렇게. 그러면 이 물권행에 부합하는 등기가 되려면 등기도 이렇게 이전이 돼야 된다. 그래야 물권행에 부합하는 등기 유효. 그러면 물권백이 그러니까 소유권 취득하고 이 과정이 이렇게 반복이 돼야 된다 말이야. 이제 중간성역 등기는 이 중간자 등기를 생략을 해버리고 여기서 이렇게 등기 건너뛰는 것이 글자 그대로 중간성역 등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게 물권행에 부합하는 등기냐 요걸 묻고 있단 말이야. 한눈에 봐도 이 중간성역 등기는 물권행에 부합하는 등기가 아니라는 거야. 왜냐? 물권행위는 이렇게 행위했어. 둘이 합의했고 이렇게. 그 등기는 이렇게 건너뛰었는데 각과 병이 소유권 이전을 합의 물권행위 한 적이 없지 않냐 그 말이야. 이 등기는 물권행위에 부합하는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원래는 무효등기가 되어야 된다고. 그럼 얘는 소유권 취득을 못할 것이고 원래는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그러면 시험에 안 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 이제 학설이나 판례는 이 중간성역 등기를 주로 투기나 탈세 목적으로 많이 행해져요. 이게 워낙에 행위다 보니까 물권행위에 부합하는 등기 아니라 그래서 제가 하는 그대로 따라와서 공부해야 돼요.
또 야매로 결론만 올라가지 말고 다 이유가 있어 가르쳐 주는 거니까. 물권행위에 부합하는 등기 아니다 이해하고 그냥 무효등기가 돼야 되고 소유권 취득을 못 해야 되는데 이게 투기 탈선 목적만 워낙에 많이 행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물권행위에 부합하는 등기 아니라 그래서 다 무효로 돌려버리면 오히려 거래 안전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설이나 판례가 여기서 좀 타협을 해요. 뭘 타협을 하냐 그러면은 가장 바람직한 등기는 물권 변동 후 과정을 빠짐없이 하나하나 그대로 반영하는 등기. 둘이 합의했으면 등기도 그걸 반영해서 요렇게 이전 이렇게 물권 변동 과정을 빠짐없이 하나하나 그대로 반영하는 등기가 가장 바람직한 등기인데 굳이 그렇게 안 하더라도 등기란 대부분 판례 입장 등기란 물권 변동 과정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반영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등기란 현재의 진실한 권리관계만 반영하면 유효로 보자 그 말. 그러면 여기는 좀 등기가 건너뛰었지만 현재 이 토지에 대한 소유자는 병이라는 사람이면 틀림이 없지 않냐 그 말. 그러면 이 앞으로 등기되면 이런 등기도 유효로 봐주자 말. 현재 진실한 권리 상태는 제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해서 이제 중간 생략 등기를 유효로 보자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유효로 보기 위해서는 그 대신 한 가지 전제 요건은 갖춰야 된다 말. 그 전제 요건이 뭐냐? 이걸 유효로 보기 위해서는 최초 양도인, 중간자, 최후 양수인 3자 간의 중간 생략 등기를 하고는 합의가 있어야 된다 말. 이 합의를 전제로 해서 유효로 보자 말. 그러면 중간 생략 등기를 하고는 3자 합의가 있게 되면은 이렇게 될 거라고 말이야. 최후 양수니 얘한테 직접 설명드려야 돼요. 직접 이전 등기 청구하고 이 권리가 인정이 된다 합의가 있으면 이렇게 직접 이전 등기 청구. 그러면 등기 이전되니까 중간 생략 등기가 될 거란 말이야. 대신 이 중간 생략 등기를 하고는 3자 합의가 없으면 얘가 얘한테 직접 이전 등기 청구는 못하고 대신 이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단 말이야.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려면 원래는 얘가 얘한테 이전 등기 청구하고 넘어오면 얘가 이전 등기 청구가 요리 될 거란 말이야. 근데 문제는 얘가 얘한테 이전 등기 청구를 안 할 수도 있다는 거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최후 양순이 중간자를 대위해서 얘를 대신해서 얘한테 당신 나한테 말고 이렇게 되면 중간 생략 등기 되니까 합의가 없는 건 이렇게는 안 되니까 나한테 말고 얘한테 빨리 등기 전을 줘라. 얘가 얘를 대위해서 얘한테 권리 행사. 그럼 이렇게 넘어오면 다시 자기가 이전 등기 청구 이런 방법을 써야 된다 말이야. 이게 기본 권리가. 왼쪽에 의 있고 우측에 넘어가서 가로친 3번에 방금 에서 쓰였으니까 5줄에 쭉쭉 있고 그런 다음에 다시 왼쪽으로 눈 돌려서 동그라미 1번에 보면은 그 판례가 나오는데 그 판례는 민법 첫 주에 가르쳐준 판례 총칙에 나온 판례지가 93년 1월 10일 판례는 이게 어디서 나왔나요? 10번 넘게 총칙에서 시험 나왔다고 내가 가르쳐 들었어. 단속 규정할 때 나온 판례죠. 단속 규정이란 말은 기억나나요? 거기 나왔잖아. 원래 중간 생략 등기는 투기 탈선 목적 해지니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엄격하게 금지를 시키었고 하게 되면 3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 형사처벌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 생략 등기를 하고 난 사법상 합의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규정을 무슨 규정으로 본다? 효력 규정 말고 단속 규정으로. 따라 단속 규정이 말했으니까 중간 생략 등기라고는 사법상 합의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 중간 생략 등기 한 놈들은 3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이런 거 틀리면 빵점 맞기도 힘들다고 가르쳐준 거야. 민법 첫날에.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도 총칙에서 한번 가르쳐 드렸다 그 말이야. 다시 정리 딱 하고 그다음 우측에 넘어가서 이미 격려된 중간생 등기, 중간생 등기는 판례는 하나 빼뜨리지 말고 다 우리 시험에 번갈아가면서 튀어나오는 거니까 한 개도 빼뜨리면 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특히 이제 속기 쉬운 것이 그 동그라미 2번의 판례인데 무슨 얘기냐 그러면 방금 내 얘기한 것처럼 이 중간생략 등기 유효가 되면 중간생략 등기라는 3자 합의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요. 근데 3자 합의가 없이 일단 중간 생략 등기가 격려가 돼버렸었게 합의 없이
그러면 이거는 어찌 되는가? 요 이야기인데 지금 이 병이라는 사람이 현재 진실한 소유자분은 틀림이 없지 않냐 그 말이야. 그렇다고 보면 합의 없이 중간성역계 일단 격려했다 하더라도 요 등기도 실체관계 부합은 하지 않느냐 그 말이야. 소유자 명의로 등기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것도 유효로 보는 거니까 합의 없이 중간성역계 격려됐다 이 등기 유효냐 무효냐 그러면 대부분이 무효로 고르게 돼 있다고. 뭐에 속아서? 합의 없다는 말에 속아서 이미 격려돼 버리면 이 등기도 실체관계 부합하는 등기로서 무효가 아니라 유효로 본다는 거.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이 토지거래 허가 관련된 판례는 97년도 쓰여진 판례는 우리가 2주 전에 총칙 공부할 때 배운 건데 그때는 내가 설명 안 해줬어. 113페이지 보면 이 판례 나와 있다고. 113페이지 동그라미 6번 판례야. 그건 이게죠. 워낙에 중요하지만 그때 가르치면 시간 낭비니까. 앞으로 물권법 들어가면 중간성역계 배우니까 그때 배웁시다 하고 넘어왔던 판례가 이 판례란 말이야. 이거는 어떤 거냐 그러면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소유자는 토지인데 따라 사례 문제 풀 때도 요즘에는 하도 이신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요 예를 들 때 이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소유자는 토지냐 토지거래 허가구역 밖에 소유자는 토지냐 이렇게 정확하게 사례를 내주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밖에 소유자는 토지 같으면 지금 가르쳐준 판례 원리가 그대로 맞단 말이야. 중간성역계는 3자 합의가 있다 그러면 중간성역계는 유효다 이런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소유자는 토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소유자는 토지가 천전양도가 됐고 그 다음에 중간성역 등기를 하고는 3자 합의하에 중간성역 등기가 되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그러면 이게 저 토지거래 허가구역 밖에 소유자는 토지 같은 이 등기는 당연히 유효가 되겠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소유자는 토지 경우는 중간성역 등기로는 3자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이 등기는 무효니까 얘는 소유권 취득 못한다. 지금 이 이야기인데 그래 이 판례가 엄청 중요하다는 건데 내가 하나만 물어봅시다. 이거 왜 무효가 되어야 되나요? 이게? 이거 상식적인 이야기야. 야? 이게 민법의 기본이야. 만약 이 계약이 그러지 그 이야기야. 이 계약이 만약에 무효가 되면 이 등기는 어찌 돼요? 유효가 될 일 없잖아. 상식이잖아. 따라서 중간성역계가 유효가 된다는 것은 최소한 기본 전제 요건이 뭐냐 그러면 당사자의 계약관계 이거는 뭐라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최소한 이거는 유효라는 걸 전제로 해서 유효가 되자 소유권 이주는 뭐 있잖아. 그래야 등기 넘어가잖아. 무효가 되면은 소유권 넘길 필요 없잖아. 시당초. 따라 최소한도 이 계약이 유효라는 걸 전제로 해서 등기 편의상 건너뛴다 이런 개념이라고. 근데 이 계약 자체가 어떤 사정에서 만약에 무효다 이래 되면 소유권 넘어갈 일 없잖아. 등기는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거라고. 그거 묻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생기는 토지 매매는 관할관청 허가를 얻기 전까지는 유동적이긴 하지만 뭐예요? 무효잖아요. 무효. 등기 이유가 될 수가 없잖아요. 이만 알아듣나요? 여러분 아킬레스건이 뭐냐 그러면 이게 기본이 전혀 안 됐기 때문에 민법 공부가 어렵다는 거예요. 기본이 안 됐기 때문에. 이 계약에 최소한 유효라는 걸 전제로 해서 등기는 무엇으로 보자? 유효로 보자. 등기 건너뛰자. 그 이야기야. 따라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생겨진 이 중간성역 등기는 중간성역 등기를 하고 난 3자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요거는 무효니까 소유권 취득 못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이런 편법을 쓴다고 말이야. 무슨 편법을 쓰냐 그러면은 이 중간성역 등기로는 3자 합의가 있으면 물론 등기 건너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합의가 따라서 갑하고 병 이 두 사람이 매매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거 아니라 그 말할게.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이 토지거래 허가제는 지금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이라는 법률로 이 제도가 옮겼기 때문에 중개사법 실무 시간을 배우겠지만 이런 경우에 매매했고 그러면은 관할권장 허가는 어찌 받아야 되는가요? 매 거래 행위마다 허가 받아야 되는 그렇게 여기도 허가 받고 여기도 또 허가를 받고 이 말 알아듣겠나요? 나중에 중개사법 실무 시간을 배우겠지만 따라서 이 두 놈이 3자 합의가 따라서 매매계약의 당사자 되는 거 아닌데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것처럼 하고 두 놈이 여기에다 관할권자 허가를 딱 받았다 말. 그러고 등기를 했다. 그래도 본인 무효라고 말. 왜? 관할권자 허가는
매 거래행위마다 받아야 되고 합의가 따라서 요 두 사람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거기 동그라미 3번의 판례는 반쪽아래만 좀 인용을 해놨는데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시험장 갈 것. 그 다음 거기 제일 밑에 보면 부동산 매매로는 이전등기 조건의 양도성하고 뒤에 넘기세요. 요 판례를 보다 더 길게 써놓은 거. 길게 써놓은 것이 이제 2018년도 그 판례인데 앞쪽에 이제 판례는 무슨 이야기냐면 그거를 이제 확장시키는 뒤쪽 판례가 뒤쪽 판례는 읽어볼 필요 없고 일단 앞에 걸 이해하면 되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뭐냐 그러면은 요거라고 말어. 방금 이렇게 전제를 했어요. 중간생략 등기 이유가 되려면은 중간생략 등기라고는 3자 합의가 있을 거 이렇게. 근데 이 판례 요지는 설명드려야 돼요. 이 판례 요지는 이걸 지금 묻고 있다고 말이에요. 지금 요렇게 매매가 되면 요 우리 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게 되는데 이거는 두말할 것 없는 채권이니까라고 말이에요. 채권은 양도가 가능해요. 그래서 저 을이 갑에 대해서 갖는 소유권, 이등기 조건을 얘한테 양도를 했고 그 다음에 채권을 양도할 때는 민법 교재 여기저기 늘었다피 양도 사실을 채무자에게 여기서는 이제 매도인 채무니까 통지하도록 돼 있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경우도 요 을이 갑에 대해서 갖는 이전 등기 조건을 얘한테 양도를 해주고 그 사실을 얘한테 알고 있으라고 통지를 해줬다 그 말이게. 그러면 이 채권을 얘가 양도받았으니까 을이 갑에서 갖는 등기 조건을 요걸 양도받았으니까 요거를 얘가 얘한테 직접 행사 그러면 등기 건너뛴다. 이런 거를 채권 양도 방식에 의한 중간생략 등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가 허용되는가? 요게 중간생략 등기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판례예요. 중간생략 등기 물으면 단 한 번도 빠지질 않고 채권 양도 방식에 의한 중간생략 등기가 허용이 되는가 이걸 묻는 건데 채권 양도 방식에 의한 중간생략 등기는 허용될 수 없다는 거. 따라서 얘가 얘한테 갖는 이 채권을 양도해주고 얘한테 통지를 1000번 하더라도 그래서 이걸 양도받았으니까 얘가 직접 행사 등기 이전받을 수 있는가 이런 건 안 된다는 건데 그 밑에 판례도 이 책선애가 시험에 나오는 거는 빼버리고 이유만 반토막을 쳐놨다고 말이야. 시험은 요거를 물어보는데 요건 지금 설명을 안 해놓고 판례를 자 마음대로 반쪽 내버렸어. 이유를 왜 이건 안 됩니까? 이유는 시험에서 안 물어보고 그 이유만 지금 써놨다 말이야. 그 이유는 뭐냐? 이게 채권은 맞아 이렇게. 채권 양도 또는 통제 준 것도 맞고 근데 문제는 이거란 말이야. 이게 지금 부동산 매매로부터 발생이 된 채권이란 거야. 부동산 매매로부터. 그러면 부동산 거래는 양자 모두 전 재산을 세려받고 거래를 하는 거야. 속된 말은 목숨 걸고 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 소유권 정권 이 채권은 이행 과정에 있어서 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엄청나게 중시된단 말이야. 전 재산을 걸고 하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이처럼 이행 과정에 있어서 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중시가 되는 채권을 양도할 때는 양도 사실을 단순히 통지만 해서는 안 되고 서로 믿음이 있어야 되니까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여기서는 매도인 동의나 승낙이 따로 있어야 된다 말이야. 요게 있지 않는 한 요 채권을 양도해서 그걸 가지고 이전등기 청구 중간생략하고 이거는 허용이 안 된다는 거야. 따라서 책에 지금 인용한 판례는 요것만 써놓은 거야. 여기. 그러니까 시험은 요걸 물어본 게 아니라 요걸 물어본다고. 요거. 그 판례는 예습 안 했으니까 판례는 요것만 써놨다고 시험에 안 나오는 거를 그 뒷구절 빼었다고 책던 애가 요걸 기억하라고 시험 문제 풀기 위해서. 그 다음 이 판례와 더불어서 두 번째로 집중 물어보는 판례가 168페이지 마지막 가로친 4번에 쓰는 판례 두 개인데 거기 좀 첫 번째 판례는 요걸 말하고 두 번째 판례는 요걸 말한다. 이것도 마찬가지. 두 번째 판례도 시험에 나오는 거는 또 빼버리고 시험에 안 나오는 걸 또 써놨다 말이야. 그 두 번째 판례도 따라 설명 잘 들으라고. 지금 앞쪽의 판례는 이걸 말하고 있는데 지금 중간생략 등기하고는 3자 합의가 있어서 이렇게 설명드려야 돼요. 그러면 합의가 있으면 얘가 얘한테 직접 이전등기 청구를 하게 돼 이렇게 이전등기 청구를
그러면 등기 건너뛰니까 중간생략 된다 이런 논리인데, 그렇다고 보면 요 합의가 있으면 얘가 얘한테 직접 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 있으니까 이 중간자 을이 갑에 있어서 갖는 이전등기 청구권은 소멸되는 거 아닌가? 이제 필요 없으니까 합의하면 이렇게 이전등기 청구하고 건너뛰면 되니까 얘가 얘한테 가는 소유권 등기 조건, 거꾸로 말하면 이자의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 요거는 소멸되는 거 아닌가? 요걸 묻고 있다 그 말이야. 이게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야. 왜 그러냐 그러면 가장 바람직한 등기는 또 이야기지만 정상적인 절차 거치는 거, 등기 이렇게 넘어오고 이렇게 넘어오고. 근데 중간성 등기로 하는 3자 합의가 있다 그래서, 따라서 얘가 직접 이전등기 청구한다 그래서 이자에 대한 등기 저구권이 소멸된다고 가정을 해버리면 정상적인 등기는 원천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쉽게 생각하자면 얘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느냐? 지금까지는 거지같이 살았지만 남 속이고 이제는 제대로 살자고 처자식 생각을 해서 일시적으로 눈이 멀어서 탈세를 하기 위해서 이런 등기하겠다 마음 먹었는데 자고 있는 처자식 보니까 양심에 갇히기도 하더라 말이야. 세금 제대로 내자. 따라서 등기 이렇게 이전 받자 그 말이야. 근데 합의가 있다 그래서 이 등기 처분이 소멸되면 등기 이전 못 받잖아. 안 그래요? 원래 얘가 이자를 대위해서 얘한테 이전 등기 청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등기 넘어오잖아. 그럼 나도 이렇게 이전 받으면 되는데 여기가 소멸이 되어버리면 그게 안 되잖아. 그럼 이 편법만 써야 되잖아. 그럼 제도 취지에 안 맞잖아. 따라서 합의가 있다 그래서 이자 등기 처분이 소멸된 거 아니다 그 얘기고, 두 번째 판례는 시험에 안 나오는 것만 지금 써놨는데 시험에 나오는 구조를 빼버리고 지금 두 번째 판례는 이걸 묻고 있단 말이야. 또 중간성략 등기는 3자 합의가 있었단 말이야. 이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전등기 청구가 가능할 건데 합의 후에 이 두 사람이 매매대금을 한 3천만 원 인상시키기로 약정을 맺었단 말이야. 한 3천만 원 인상시키기로. 장파겠나요? 그러면 얘가 이제 합의가 있으면 이전등기 청구를 이렇게 할 거라고 말이야. 이때 이 갑이라는 사람이 병에게 나는 합의 후에 매매대금 3천만 원 인상을 시켰기 때문에 얘가 인상분 3천만 원 지불할 때까지 니한테 등기전 못하겠다 거절할 수 있는가? 이걸 묻는 판례인데 시험은 이렇게 물어보고 당연히 이전 모두 거절할 수 있다는 거렇게. 이유는 이 중간생들이 하는 3자 합의가 따라서 최초 양도인의 매매대금 조건 행사가 제한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합의 있다고 하더라도 매매대금 정권의 행사가 제한받는 거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매매대금 인상시킬 수도 있고, 그럼 인상분 지불할 때까지 얘한테 등기전 못하겠다고 흔히 말하는 동시 이행 항변권을 얘에게 행사할 수 있다고 말. 시험은 이제 이걸 물어보는데 여기 판례는 매매대금 조건 행사가 제한받는 거 아니다. 이 원인 이유만 지금 써놨다고 말. 시험은 이걸 물어보는데 그 동그라미 그 2번 판례에서 제 하는 말 알아들어요? 마지막 번 매매대금 조건 행사가 제한받는 거 아니다. 거기만 써놨잖아. 근데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걸 물어본다고. 그래서 어쨌다고 요거를.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요 이야기야. 요걸 써놔야 돼요 책에 판례를. 그 요걸 빼붙다고 지금 판례를. 그다음 가등기. 요거는 아까 말한 이 본등기록 다음에 이제 가등기록이 나와야 되는데 본등기하고 가등기록을 이제 비교스럽게 가등기는 지금 중간성의 등기 다음으로 지금 써졌고 여기 이제 가등기와 관련해서는 아주 쉬우니까 이 가등기에 관한 거 틀릴 사람은 없을 건데 함정에 속점을 안 하면 먼저 가등기는 뭘 먼저 전제를 해야 되냐 그러면 이 가등기가 두 종류가 있다는 거야. 성질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그걸 좀 책에다 써놔야 돼. 지금 배우는 가등기가 무슨 가등기라는 거를. 여기 하나는 채권 담보를 위한 가등기가 있고 채권 담보를 위한 가등기 줄여서 이거를 우리가 담보가등기 1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는 민사특별법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로 규제를 받아 이렇게. 요거는 이제 나중에 담보가등기로 하는 거죠. 민사특별법 가담법에서 이제 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가등기 담보는 법률에서 배우는 가등기가 요 가등기라고 말이야. 그 다음에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도 있는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도 있는데 요게 이제 부동산 등기법의 규율을 받아요 이렇게. 따라서 등기법 시간에 배우는 가등기는 요 아래 가등기고 우리가 지금 물권법 시간에 배우자는 가등기도
이 청구권 보존한 가등기 요 가등기라고 말. 요거 하나를 딱 전제하고 그러니까 이런 가등기도 있다 그 이야기야.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여기 밑에 청구권 보존한 가등기는 이런 걸 말하고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논란이 된다는 소리인데 이 가등기도 자주 물어보는데 이런 거는 누구나 다 맞추라고 내주는 거라는 거. 둘이 토지 매매를 했다. 얘가 이제 등기전을 못 받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갖는다. 이 상태에서 얘가 토지를 이중 매매해서 얘한테 등기전을 주면 소유권 취득, 소유권 잃어버리니까 소유권 뭐 하기 때문에 이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미리 가등기를 해두었다. 이게 청구권 보존한 가등기. 그러면 이 가등기는 일단 번등기를 하기 전에는 일체의 실체법적 효력이 인정이 안 된다는 것. 따라서 조금 전에 가르쳐준 번등기 효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추정적 효력인데 가등기 경우는 얘 앞으로 가등기가 되었 따라서 이런 청구권의 존재가 추정되는 것도 아니고 더 나아가서 처분 금지 효력도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얘가 가등기를 따라서 매도인의 토지 처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따라서 얼마든지 이중을 이양도 처분할 수 있고 등기전을 주면 얘가 소유권도 취득하고 그렇게 대신 이제 나중에 가등기에서 번등기를 하게 되면은 이 번등기의 순위는 순위예요. 순위는 가등기가니까 순위는 가등기시로 소급이 돼. 그러면 여기 제1매수는 가등기하고 제2매수는 소유권 있는 번등기하고 순위가 누가 빨라? 이 가등기가 먼저 행해졌기 때문에 이게 순위가 빨라요. 그러면 번등기를 하게 되면 번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하니까 결론 이자의 번등기 순위가 이자 번등기 순위보다 앞서기 때문에 얘가 소유권 취득. 그러면 얘는 소유권 상실. 이 와중에 얘는 누구에게 번등기 청구를 하고 얘가 저 번등기에서 소유권 취득하면 이자 등기는 이제 말소가 돼야 되는데 말소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옛날에는 이에 관한 등기법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1962년 지금부터 60년 전에 나온 판례에 따라서 이렇게 해결을 했다고 말이요. 먼저 번등기 청구는 원래의 번등기 의무자 가백이 하라 그 말. 그래서 번등기가 되면 소유권 취득, 이자의 등기는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할 사항이 아닌 때 해당이 되고 나 등기법에서 배우겠죠. 그러면 이걸 등기가 직권 말소를 시킬 수가 있어요. 등기할 사항이 아닌 때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자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 말소시킨다. 여기 62년도에 나온 판례였단 말이야. 이에 관한 절차 규정이 등기법에 없었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2011년도에 등기 전산을 이루면서 등기법을 대폭 손을 봤어요. 개정을 하면서 종래 이 판례와 똑같은 규정을 등기법에 새로 신설을 했다고 말이야. 따라서 지금은 판례 말고 등기법 규정에 따라서 얘한테 번등기 청구, 그 다음 얘 등기는 등기관의 직권 말소. 요게 저 가등기 기본이야. 이런 거는 누구나 다 맞추라고 내주는 거란 말. 그 대신 이런 것들 절대 속으면 안 된다는 거. 먼저 의논해서 동그라미 2번 딱 체크하고 물권적 조건에 한 가등기는 원천적으로 허용이 안 되겠죠. 물권 조건은 보존의 필요성이 없잖아. 그 다음 가등기 상태, 그냥 번등기 하기 전에 추정력 인정이 안 된다. 동그라미 2번 물권 조건도 인정이 안 된다. 이 이야기는 얘가 이제 번등기를 하기 전에 가등기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얘 앞으로 다시 이제 매겨서 등기 넘어갔는데 얘 등기가 원인무효되라 그 말이야. 그러면 가등기만 가지고 이 원인무효 등기를 말소시키더라도 청구할 수 있는가? 안 된다 그 이야기야. 동그라미 3번 처분금지 효력이 없다. 저 불법 말소된 경우 그 밑에 판례 지금부터 있는 대로 집중. 저번 시간에 등기 불법 말소가 아주 중요하다 그러면서 뭐를 가르쳐 줬느냐. 번등기의 경우도 등기가 불법 말소되면 회복등기 청구가 가능하지만 가등기 경우도 마찬가지야. 가등기가 불법 말소가 되면 똑같이 이제 회복등기 청구를 하는데 저번에 뭐를 가르쳐 줬느냐. 근데 복습은 좀 하고 다니요. 복습은. 내 예습은 하라는 소리 안 하는데 이제 3월 넘어서고 한 4월쯤 가면 이제 예습도 좀 해야 되고 복습을 안 하면 내가 못 따라온다고 누누이 이야기를 했어. 남들이 3년 걸리고 4년 걸려도 실력이 늘지 않는 이런 사람들 뻔따지 말라고 말이야. 그 평생 똑같은 팔자 이게. 최소한 복습만 좀 하면 남들이 3년 할 거 3개월이면 따라잡는다고 말이야.
복습이라도 좀 하면 예수만 하더라도. 민법은 처음부터 거기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배운 거를 꼭 중요하다고 가르쳐준 거는 복습을 꼭 하라고 말이야. 그때 뭐를 가르쳐줬냐 그러면은 원리를 하나 가르쳐줬어요. 회복등기 청구 상대방은 누구냐. 원리가 정했다고. 불법 말소 당시 소유자. 얘한테 회복등기 청구래. 근데 이 원리는 가등기가 불법 말소된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가등기에서 이걸 출제를 했더니 거의 대부분이 다 틀리고 나오더라는 거야. 따라 정신 바짝 차는 거야. 지금 토지에 대해서 두 사람 매매를 했고 설명드려야 되고 얘가 소유권 처분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딱 해서 이렇게 그런 다음에 처분금 효력이 없으니까 얘가 토지를 병에게 처분을 딱 했어요. 해서 등기가 딱 넘어가서 그러면 아까 가르친 것처럼 현재는 얘가 소유권 취득했지만 가등기에서 번등기 하면은 얘가 소유자도 소유권 잃어버린다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요 가등기를 서류 등 리조해서 불법 말소를 딱 시켜버렸어요. 명파했나요? 그러면 이것도 불법 말소가 되니까 회복등기 청구를 하는데 갑하고 병중에서 누구를 상대로 회복등기 청구하는가? 요걸 물어보는 판례가 그 밑에 판례인데 요게 시험에 나올 때 거의 다 틀리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원리 가르쳐주면 뭐하냐고. 써먹지는 뭐하는데 전부 예를 가르치고 있더라고. 가벽 회복등기 청구한다. 그럼 만세 부르고 다녀. 올 시험에 유달리 자기 취향대로 내줬고 쉽다고. 빵점 받은지도 모르고. 여기서 불법 말소등기 소유자는 누군가요? 얘죠? 그러지. 요거 골라라고 말할게. 예? 요 처분이 되고 나서 말소가 됐잖아. 거기에 그 밑에 판례. 속지 말으라고. 항상 원리는 똑같아. 불법 말소 당시 소유자 찾으란 말이야. 그 밑에 판례에서 두 번째 줄 조심하라고 말이야. 가등기를 준 부동산에 관해서 제3취득자 앞으로 이전 늦게 맞춰진 후 요 말을 놓치지 마라 말이야. 그게 핵심 포인트죠. 이해하셨냐고. A한테 소유권 넘어간 후에 말소가 됐다고. 그럼 말소한 소유자는 A잖아. 이해했나요? 그러면 또 물어본다 말이야. 이걸 가르치면 또 이걸 외우고 다녀. 사람 미쳐버리고 싶다고. 원리를 가르치고 원리에 따라서 문제 해결 능력을 배워야 돼. 요거 하면 또 요걸 외워. 따라서 시험 문제 이렇게 또 바꿨다고 말이야. 이번에는 이 사례를 그대로 놔두고 얘가 매각을 했어요. 얘가 이제 가등기를 딱 했다고. 가등기를. 그럼 실제로는 처분금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가등기 되어 있는 부동산 못 팔아먹어요. 실제로는. 이걸 매수하는 사람은 정신병자라고. 왜 정신병자예요? 일단 그러지. 소유권 치다만 얘가 번등기면 소유권 잃어버려. 그럼 뭐하러 사냐고. 이거 미친놈이지. 그러니까 얘가 못 팔아먹어. 가등기 때 실제로는 눈동그랗게 뜨지 마시라고 상식적인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얘가 소유권 취득하면 얘가 번등기면 소유권 잃어버리잖아. 그럼 뭐하러 사냐고 이런 거를. 그러니까 역으로 얘가 못 팔아먹는다고 실제로는. 그러니까 얘가 장난을 쳐. 뭔 장난을 치느냐. 이걸 팔아먹기 위해서 뭐 할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팔아먹기 위해서 뭐 없애버리지. 그러지. 이번은 얘가 요 토지를 팔아먹어서 요 가등기를 서류주소 불법 말소를 딱 시켜. 그러고 팔아먹었다 그 말이야. 명파했나요? 시험에서 물어본다고. 요 경우는 회복등기 청구 누구한테 하냐 고르세요. 그러지. 고라. 공짜잖아. 예. 불법 말소의 소유자는 A니까. 왜 이런 걸 못하냐고 말이야. 깨울라가고. 원리 가르치면 원리를 터득하라고 말이야. 회복등기 청구 상대가 누구다? 불법 말소의 소유자. 번등기든 가등기든. 그러니까 출제원들 장난치는데 속지 말으라고 말이야. 그 다음 가등기가 번등기가 순위 번정이 있다. 물권 등 시점도 요거 하나만 조심해야 되고. 몰라서 틀릴 일 없는데 마음에 급하니까 본시험에 가면은 지문을 잠고 틀린 사람 엄청 많다고 말이야. 얘가 가등기에서 번등기를 했어요. 그럼 번등기 순위는 순위 가등기시로 소급해요. 가등기 소급한 순위는 가등기 순위하니까. 근데 번등기 하면 물권 변동, 소유권 취득 시점 묻히되는가? 번등기 한때요. 물권 변동 시점이 가등기로 소급하는 거 아니라고. 번등기 하면 이 번등기 한때 소유권 취득하는 것이지. 번등기에 따라서 소유권 취득 시점이 가등기로 소급하는 거 아니니까 이것만 속지 않도록 하라 말이야. 번등기 한때 물권이라고. 그 다음에 뒤에
거기 이제 판례가 62년도 판례인데 여기 아까 가르쳐 준 거예요. 가등기에 대한 번등기 절차가 옛날에 등기법에 규정이 없었다고. 그래서 이 62년도 판례에 따라서 얘한테 번등기 청구하고 번등기 되면 얘 등기는 직권마소시켜 일했는데 요 판례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2011년도에 부동산 등기법을 개정하면서 새로이 법을 신설을 해놨어요. 따라서 이제는 이 판례가 아니고 이제 판례 이거 필요 없어. 등기법 규정에 따라서 얘한테 번등기 청구, 얘의 번등기는 직권말소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판례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등기법을 개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 책 쓴 사람이 그 등기법을 모르니까 옛날 판례 써놓은 거예요. 제 말 알아들었나요? 그 밑에다 메모하라고. 판례와 태도와 동일한 내용으로 등기법 개정. 이 판례 이제 필요 없어. 옛날에는 그 등기법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판례가 62년도 자유당 정권 끝나자면 62년도 여러분 태어나기도 전이야. 훨씬 전. 그때 나온 판례 갖고 지금까지 울고 먹었던 거예요. 2011년도 등기법 개정하면서 이 판례의 태도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등기법을 개정을 해놨다가 말이야. 그러니까 등기법 규정에 따라서 이제 얘한테 번등기 청구, 직권말소 이렇게 한다고 말이야. 내 말 알아들었나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가르친 사업 판례는 이 이야기야. 잠깐 칠판. 이 판례는 이제 그동안 출제가 좀 뜸하다가 가등기는 웬만한 판례는 하도 이거 출제를 하다 보니까 내용은 손바닥 맞는데 하도 많이 출제를 하다 보니까 웬만한 거는 이렇게 저렇게 사례 문제도 다 울고 먹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마지막 판례도 지금 최근에는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데 내용은 이런 거예요. 얘가 지금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존해서 가등기를 했고 가등기를 이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 소유권 말고 현재 소유자는 아니니까 이 소유권의 청구권 이 채권을 양도를 딱 했다고 말이야. 그러면 얘도 소유권 취득 못할까 불안하니까 요걸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한 거예요. 그럼 요걸 양도하면 얘도 더더욱이 불안하겠죠. 따라서 이 가등기에 터져서 얘가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양도하던 얘가 다시 가등기를 할 수 있습니까? 요걸 묻는 판례다. 물론 요 경우에 이 가등기에 터져서 가등기를 하려면 순위는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니까 번등기 말고 부기등기 형식으로 등기를 해야 될 건데 거기 마지막 줄 봐보세요. 그 판례 마지막 구절만 눈을 읽으세요. 읽었나요? 이걸 또 말을 바꿔서 물어봐. 거기 이제 부기등기 형식을 경유할 수 있다. 그 말은 요 가등기에 대한 가등기가 효용된다. 그 이야기예요. 요 가등기에서 가등기 아니면 순위는 유지가 되니까 부기등기 형식을 하는 거라고. 그 판례 요지는 가등기에 터져서 다시 가등기 할 수 있는가? 요걸 묻는 거야. 허용이 된다. 그 이야기. 내용은 이런 거고. 그 다음 이제 등기 청구권. 이거는 이제 부동산 민법 말고 등기법이 공동 신청주를 채택을 하고 있다는 거야. 등기 진정성 보장을 해서. 그래서 나오는 것이 등기 조건 문제인데 토지에서 두 사람 매매를 했다. 매수인 등기 권리자, 매도인 등기무자. 이 사람이 단독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소를 이주한다든가 등기 진정성이 제대로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양자 공동으로 등기 신청하라.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상 공동 신청주가 채택이 되다 보니까 권리자 단독으로 등기를 못 한다는 거야. 해서 등기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권리자가 의무자에게 등기 협력해 달라고 청구할 수밖에 없고 등기 권리자가 의무자에게 등기 협력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글자 그대로 등기 청구권. 따라서 매매 같으면 이 매수는 매도인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제가 예를 들을 때 칠판에 많이 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게 되고 요걸 행사해서 이자 협조로서 등기점 받고 그러면 소유권 취득하고 일이 될 거라면 첫 번째 주의할 거. 이거는 이제 부동산 등기법이 공동 신청주를 채택을 하니까 등기 조건 문제가 생기는 거야. 협조를 구해야 되니까. 따라서 거꾸로 뒤집어서 단독 신청이 가능한 경우 대표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같은 경우 이런 단독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등기 조건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 거예요. 지 혼자 등기하면 되잖아. 이런 것 좀 틀리지 마셔요. 개념에서 이런 것 좀 틀리지 마시라고.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집중적으로 묻고자 하는 거는 뭐냐 그러면 이걸 묻고자 하는 거예요. 이런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 조건이야 지겹도록 출제를 해요. 근데 외울 수가 없어. 이것도 원리를 터득하지 않나 나는. 원리 터득하면 공짜고
터득 못한 사람은 쌍똥싸움도 뒤지게 외워도 나올 때마다 문제는 틀리고 그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고. 이게 여기 등기 조건이 채권적 조건이냐 물권적 조건이냐 이걸 지금 묻고자 하는 건데, 그럼 이걸 왜 묻느냐 이유가 있다 말. 그게 소멸시효 때문에 그래. 소멸시효. 지금 이 소멸시효 제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 시험에는 직접적으로 들어간 건 아닌데 민법 곳곳에 이미 앞에 나왔지만 내가 설명을 일부러 안 해줬어요. 물권법에서 이제 워낙 이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소멸시효 문제가 물권법에서 시간을 절감해서 한꺼번에 몇 가지 좀 가르쳐 줘서 안 가르쳐 준다 그동안에. 앞으로는 이제 소멸시효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소멸시효 제도가 뭔지 모르면 이야기가 물권법 이야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 소멸시효 제도는 이런 제도를 말이야. 이거는 언론에도 자주 보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독령으로도 많이 들어봤음직한 제도인데,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이 기간을 시효기간 그러는데 두 가지는 꼭 머릿속에 담고 시험장 가야 돼요. 보통의 채권, 갑이 을에게 1,000만 원 빌렸다 이런 경우, 이런 보통의 채권은 시효기간이 10년이야. 그 외에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물건인데 나머지는 몰라도 상관없고, 물권의 경우는 시효기간이 20년이요. 이거는 꼭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해서 이제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불구하고 일정 기간, 보통의 채권은 10년, 물권의 경우는 20년. 일정 기간 권리 행사를 하지 않게 되면은 기간 경과 동시에 당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소멸시효, 이런 걸 말하니까 많이 들어봤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갑이 을에게 돈 1,000만 원을 빌려줬다. 빌려준 날이 2013년 1월 10일, 갚기로 한 날이 2015년 2월 10일. 그러면 이행기가 도래하면 하도 물어봐요. 앞으로 소멸시효 모르면 아마 5점은 날라갈 거예요. 하도 물권법, 계약법 여기저기서 소멸시효가 튀어나오니까. 지금 이 경우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 행사 안 해도 되니까 여기 2010년 1월 10일이 아니라 권리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은 이행기에 도래해야 되니까 2015년 2월 10일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요거 아니라 그 말이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권리 행사 안 해도 되니까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엔 1,000만 원 비현주로 권리 행사 뭐 하니까 이행기 도래할 때부터 권리 행사 가능. 그럼 이때부터 몇 년간? 10년. 10년간 얘가 얘한테 돈 갚으라 권리 행사 한 적이 없다 그 말이야. 그러면 2015년 2월 10일 되면 10년 지났겠죠. 이 기간이 경과과 동시에 1,000만 원짜리 권리가 소멸, 채무자는 돈 안 갚아도 된다.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언론에도 자주 나오잖아. 우리 백성들이 똑똑한 게 누가 안 가르쳐도 이런 거 다 알고 산다는 거야. 소멸시효 이게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더라도 이런 걸 다 알고 있단 말. 이런 게 소멸시효 제도예요. 그러면 소멸시효 제도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권리자가 지금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두 개는 꼭 외워야 되고 일정 기간 권리 행사 안 하니까 기간 경과 동시에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라고 말. 그럼 이 말을 뒤집게 되면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요 10년이나 20년 지나기 전에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했다 그 말은. 그러면 논리적으로 권리 행사 안 하니까 기간 경과 동시에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니까 요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못 알아들으면 10년이 되기 전에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기만 하면 권리가 소멸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면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10년 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하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된다 그 말이게. 시효가 중단된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 그러면 이걸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 말. 지금 이 갑이란 사람이 을에게 이행기가 도란 떨어부터 법을 잘 모르니까 전혀 권리 행사를 안 하고 9년이 흘러갔다 치자 그 말할게. 이때 마침 중개사 공부로 학원을 왔어요. 근데 학원 온 날 첫날 민법 선생님이 이런 거 가르쳐 주더라 말. 정신이 번쩍 나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이제 9년쯤 된 상태에서 채권자는 갑이 채무자에게 돈 갚으러 권리 행사를 했어요. 물론 권리 행사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내용 증명 등을 보내는 거예요. 보다 확실한 방법은 소송 제기하는 것이고 대여금반환 청구소송 제기하는 것이고 이제 권리 행사를 9년쯤에 딱 했어. 이렇게. 그럼 이 시점에서 소멸시효가
중단이 된다고 말이야. 그러면 시효가 중단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미 진행해왔던 시효 기간은 다 무효로 돌아가고 다시 처음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이 되는 것을 소멸시효 중단이라고 그래. 이미 진행했던 시효기간 9년은 다 무효로 돌아가고 다시 이때부터 하루부터 또 몇 년이 흘러가든다? 10년 이렇게. 이걸 소멸시효 중단을 한다고. 그러면 또 뭐 하면 돼요? 10년 되기 전에 또 권리행사하면 또 시효가 중단, 권리가 소멸 안 되겠죠? 따라서 소멸시효 제도가 있다 그래서 권리가 소멸시효로 소멸되는 경우란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권리자가 게을리거나 법을 아예 모르거나 그래서 권리행사 전혀 안 한 거나 소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들었나요? 오늘 이걸 계속 써먹어야 되니까 이거 모르면 오늘 지금 시험에 나오는 거 이해를 못 한다고.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 조건이냐 물권 조건이냐 이걸 이제 시험에서 집중 물어본다고 그러는데 물어보는 이유는 소멸시효 문제 때문에. 만약에 등기 조건이 채권적 조건에 해당이 되면 채권은 방금 시효기간이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10년. 따라서 등기 조건이 여기에 해당이 되면 등기 조건도 채권처럼 몇 년간 권리행사 안 하면 10년간 권리행사 안 하면 얘가 얘한테 등기 넘겨달라 권리행사를 10년 안 했다고 말이야. 그럼 이제 등기 조건은 시효로 소멸이 돼버려. 그럼 더 이상 등기 좀 못 받는다고. 이 말 알아듣겠나요? 채권처럼. 근데 이게 물권적 조건에 해당이 되면 물권적 조건이 소멸시효로 소멸이 되는 관련해서는 걔네들이 믿지만 다수 학자들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물권적 조건은 시효로 소멸될 수 없는 걸로 본다고 말이야. 그러면 만약에 등기 조건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가정하면 등기 조건을 아무리 오랫동안 10년이 아니라 100년이더라도 권리행사 안 하더라도 시효로 소멸될 일이 없겠죠. 여기에 해당이 되면. 이 차이가 있단 말이야. 위에 해당이 되면 채권처럼 시효기간 10년에 걸리고 밑에 해당이 되면 소멸시효로 소멸이 안 되고 엄청난 차이가 생긴단 말이야. 근데 문제가 이제 뭐냐 그러면은 이걸 하도 다양하게 민법 곳곳에서 이게 출연이 돼요. 이게 뭘 하나 외운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따라서 원리라나 터득을 해야 되는데 중개사 수준의 수험생한테는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쉬운 거예요. 뭘 따져보냐 그러면은 자 목표는 이거란 말이야. 등기 조건이 어디에 해당되냐 요걸 지금 배우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살펴보라고 말이야. 이 등기 조건을 갖고 있는 자가 잘 들어야 돼요. 채권을 지금 보유하고 있냐 물권을 보유하고 있냐 이것만 확인해 보라고 말이야. 만약에 등기 조건을 갖고 있는 자가 현재 채권밖에 없다. 그럼 이 채권 효력으로 등기 넘겨달라고 청구하는 거야. 그럼 이런 거는 채권적 조건이라고 말할게. 근데 현재 물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물권 효력으로 등기 청구하는 거야. 그런 거는 물권적 조건을 부른다고 말할게. 그러면 또 문제가 있다 말이야. 물권 채권을 구별해야 되겠죠. 인간적으로 요거는 구별할 줄 알죠. 물권 채권은 구별 못하면 물권 8개는 알죠. 소유권부터 저당권까지 그게 물권이요. 채권은 알죠. 그렇게 구별하면 물권 8개 하고 나머지 오고 그럼 지금 뒤 연습해 본다. 이 말 알아듣는가. 아무래도 이제 이 등기 조건 어디에 해당되냐 이걸 곳곳에서 물어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상으로는 거의 대부분이 법률 행위에 의해서 물권병유라는 경우가 아무래도 가장 많기 때문에 시험도 그 이외에도 엄청 물어보지만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을 아무래도 더 많이 물어보지 않겠냐. 7판에 4래. 그러면 이제 묻는다 말이야. 이 을 매수인이 부동산 매수인 갖는 등기 조건은 둘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 이걸 일단 물어보는데 하나만 물어보자 말이야. 우리 민법은 형식주를 취하고 있죠. 저번 주 가르쳐줬죠. 그러면 얘가 매매대금 완납 토지임다고 별짓거리 해도 뭐 없이는 등기는 형식을 갖추지 못하는 얘는 소유권 물권은 취득 못하죠. 대신 뭐밖에 없어요. 소유권 이전해달라는 청구권 채권밖에 없죠. 이 채권 효력으로 등기 넘겨달라 청구하는 거야. 얘는 소유권 같은 물권은 없잖아. 내가 이제 소유자니까 등기 넘겨달라 그렇게 청구는 뭐 하잖아. 형식주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등기 전목권은 소유자가 아니잖아. 따라서 법률 행위로 난 부동산 물권 변동에 있어서
부동산 매수인이 갖는 등기 조건은 전형적으로 뭐에 해당이 되고 채권 조건. 따라서 얘가 10년간 등기 조건 행사 안 하면 시효로 소멸돼. 또 한 번 연세 온다면 아직도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이해한 사람은 5분이면 이해해. 그리고 한 문제 건져. 못한 사람은 몇 년이 가도 못해 이거를. 갑이 토지 소유자다. 갑이 토지 소유자. 이 의뢰한 사람이 등기소를 이조해서 자기 명의로 등기를 했어. 나무 땅 팔아먹기 위해서. 원인무효 등기죠. 그러면 이 등기를 말소시켜달라. 얘가 소유자가 말소 등기 청구를 하게 돼요. 원인무효 등기 가지고 있는지. 이 말소 등기 조건은 둘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된다. 이런 걸 물어본다면 물권 조건이나 채권 조건 해보세요. 말소 등기 조건. 못 알아들면 얘가 원인무효 등기 가지고 써도 소유자는 누구예요? 갑이잖아. 얘는 현재 무슨 권리 가지고 있어요? 소유권. 소유권이 뭐예요? 물권. 그 이야기야. 얘는 소유권이나 물권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얘한테 어이 내가 토지에 대한 소유자라고. 그 당신이 왜 등기 가지고 있어? 소유권이랑 물권을 주장해서 말소 등기 청구하잖아.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 이런 거를 뭐라 한다고? 물권적 청구권. 그 중에서 방해적 조건으로 배웠잖아. 그 이야기야. 소유권이 물권이니까. 이렇게. 저로 돌아가서 거기 저 왼쪽에 보면 가로친 2번에 채권적 조건에서 동그라미 1번 법률행위나 물권 변동 경우 쓰여있죠. 108개 써진 거. 요게 칠판에 지금 매대로 된 거야. 요게 가장 많이 물어본다고 말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유 취득권 완성된 거. 이거는 뒤에 취득시 할 때 배우니까 바로 다음에 빠르면 오늘 배울 것이고 따라서 중요하지만 바로 뒤에서 배우면 돼. 우측 3, 4번에 신경 쓸 필요 없고 그 다음에 가로친 3번에 소멸시효가 나와 있죠. 그 밑에 봐보세요. 채권은 10년간 소유권 이외의 저당권 20년 이렇게 되어 있죠. 다른 거 필요 없고 여러분한테는 물권이 필요해. 영익물권이 소멸시효로 소멸이 되는데 그 물권 시효기간 20년이다. 그 이야기야. 그 두 개는 시험장에 머릿속에 담고 가야 돼요. 써먹어야 되니까 계속. 그 다음에 문제는 그 밑에 박스라고 말이야. 지금 다시 7번 보세요. 여기 법률행위나 부동산 물권 변동에 있어서 이 부동산 매수인이 갖는 소유권 이등기 조건은 형식주의를 취하고는 현행 법자에서는 채권적 조건에 해당이 될 수밖에 없고 판례입장이. 따라서 얘가 10년간 권리행사하면 시효로 소멸이 되는데 얘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이자 등기 조건이 채권적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외적으로 등기 조건이 소멸시효로 소멸이 안 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또 보면 이 판례는 시험에 쏟아져 나올 거란 말이야. 왜? 이 등기 조건 채권 조건이니까 시효로 소멸이 돼야 되는데 외적으로 다음 두 가지 경우는 시효로 소멸이 안 된다고 보니까 요게 이제 설명이 자세히 돼야 제일 많이 시험에 나와. 근데 이거를 거기 박스를 보세요. 밑에 보면은 첫 번째 박스에 매수는 등기 조건 나와 있죠. 그게 지금 이 매수인과는 속기 이등기 조건을 말하는 거야. 그 다음 우측에 보면 인도받아 사용 수익해 놓고 소멸시효 진행되지 않음 또 X 쳐놨죠. 또 그 옆에 박스 보면 점유상계 처분하고 점유승계 소멸시효 진행되면 X 쳐놨죠. 요게 이제 판례고 시험에 쏟아 나오는 건데 책을 또 이따구로 쓰면 되냐고 이게.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냐고 사람들이. 여기에 시험에 쏟아져 버려. 요 판례가 자세히 설명을 해놨다 말로. 그 X 찍찍 쳐놓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냐고 이게. 여기서 시험 문제가 쏟아 나오는데. 따라서 이따가 매수인과 등기 조건 시효로 소멸이 안 되는 어떤 경우가 집중 살펴보라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칸을 보세요. 점유 취득소가 나와 있죠. 방금 이런 얘기를 했죠. 이건 뒤에서 나온다고. 요거는 다행스럽게 236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236페이지를. 요거는 뒤쪽에 판례를 말로 써놨어. 236페이지에다가. 요거는 236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판례 있죠. 점유시대가 시효권 있는 게 소멸되는지 여부 그 써진 판례 있잖아요. 거기 95년 3월 28일 그 밑에 95년 12월 5일 판례들 잤나요? 요 판례를 말해. 그러니까 혼자 공부할 때 대비해서 그 박스 밑에 236페이지 판례 이렇게 메모하라고 말해. 나중에 혼자 공부할 때는 그 뒤에 걸 찾아보면 돼. 바로 다음에 그 판례를 가르쳐 드릴 거니까. 대신 이제 시험에서 더 중요한 매수는 등기 조건 요거는 지금 이것도 안 써놨어. 전혀.
이거 판례 입장인데. 그래서 이따가 그 두 개만 집중 살펴보고 점유투 득시 완성자 등기 조건은 워낙에 이것도 중요하지만 236페이지에 나오니까 그때 배우기를 하자가 말이야. 앞에 것만 요것만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요게 더 중요해 사실은. 요 매수인간 등기 조건이 어떤 경우에 시효로 소멸한다고 요게 그 박스에 이렇게 XX 쳐놓은 거 요거 박스 XX에서 쳐놓은 거 요걸 이따가 살펴보자 말일 거야. 좀만 쉬었다.